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날짜가 일주기가 지금 제깍제깍 다가오고 있어요. 날짜로는 금, 토, 일 3일 남았습니다. 책이 하나 나왔어요.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이 제목만 봐도 여러 가지 함의가 느껴지잖아요. 이태원에 갔던 가족이 너 어디야?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이런 느낌일 거고, 지금 현재로서도 이런 거예요. 그 가족들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제목이 걸려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구술집인데 이 관련해서 시민활동가 분들이 전부 다 취재를 해서 구술을 받아서 구술 기록집,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지금 아이고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10년 동안 방송하면서 세월호 이슈 초반 몇 개월은 그런대로 조회수가 잘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안 듣기 시작해요. 괴롭다는 거죠.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조국 장관 인터뷰 방송을 못 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그거 이겨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가서 말초적으로 윤석열은 내일 탄핵 당할 것처럼 하는, 답답하니까 그 영상은 보시잖아요. 근데 이태원 참사, 조국 장관 관련한 이야기, 세월호 참사 같은 게 대해서는 안 보시잖아요. 그렇게 약해지시면 우리가 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책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10만 권, 20만 권 나가는 것 자체가 윤석열을 이기는 힘이거든요. 내가 공감을 해야 되는 거지. 안 읽어봐도 아신다고요? 읽어본들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문제는 그 아픔에 공감하는 행위가 중요해. 유튜브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인터뷰를 본다든지, 이분들이 낸 책을 읽지는 못하더라도 산다든지 하는 게 연대예요. 저는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라는 이 제목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데, 물론 희생자가 거기 나 있었어라는 의미도 되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태원 그 12구 참사의 어떤 진상 규명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지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가 바로 대한민국 현실이 지금 여기야, 이거밖에 안 되라는 그런 의미도 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12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당시에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조 리본 거꾸로 달고 12구 참사가 세월호 참사처럼 커지는 거 막기 위해서 희생자들 이름, 영정사진 공개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이름과 영정사진을 모르는 그런 희생자들을 알고 있고요. 마치 그걸 공개하는 게 2차 가해인 것처럼 프레임 짜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지우고 싶었던 거죠. 지금 파라마운트사에서 만든 크러쉬라는 다큐도 한국에선 볼 수 없는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자꾸 기억하고 추모하게 놔두지 않으려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명 한 명을 기억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라는 책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참사가 일어났던 그 골목을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은 그냥 그저 평범한 엄마 나 여기 이태원이야, 누구야 친구야 나 여기 지금 이태원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악몽으로 바꾼 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태만입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 인터뷰가 방송으로 나갈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 좀 드릴게요. 내용을 안 보셔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공감하시려는 용기가 있으면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조회수는 올려주셔야 돼요. 내가 새날에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다고 그 영상 거들떠도 안 보시면 우리 유가족 분들은 좌절하시죠. 평상시 몇만 나오던 조회수가 그 방송은 2, 3천으로 끝나면요. 사실은 그 사건을 공감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게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끝까지 못 보시더라도 조회수를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유튜브도 그 영상을 더 많이 배포하게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자, 짧게만 한 말씀 드리면, 지난 1년 전 10월 29일 그날 밤 막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날 잊을 수가 없죠. 전 지금도 그때 그 숨막히는 현장 골목에 좁은 골목에 함께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썼던 그때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청와대 이전 탓이다라는 글 한마디가 저를 뭐 정치병자로까지 몰아가면서 모든 언론에서 총공세를 펴면서 뭐 민주당 공격하는 그런 기재로 썼던 그 상황들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인 것보다 현 정권의 무도함의 그 낱낱이 보여줬던 그 상황들이 이태원 참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책임자 처벌은 없고요. 진상 규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정치를 더 치열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정 중에 또 하나 추가된 부분이 이태원 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사회의 극우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에는 사람과 짐승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잃은 가족들이나 부모들한테 놀러 가서 죽은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막 하는 게 있잖아요. 거의 정치병자들이 하는 짓거리 있잖아요. 짐승 같은, 그냥 공감해주면 되잖아요. 세월호 유가족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이 왜 정치 세력처럼 보이는 줄 아세요? 윤석열이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이건 윤석열이랑 잘못 없고 니들이 놀러 가다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왜 민주당에 붙어가지고 정권을 힘들게 하느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그런 관점에서 공감해주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좀 도움 좀 주시면 좋겠고요. 진짜 중요한 건 정치권인데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했었잖아요. 이태원 12구 참사 특별법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의 공언이기도 합니다. 이 특별법이 지금 이제 뭐 패스트트랙이네 뭐 해가지고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이거를 그 국민적 갈라치기 용도로 써먹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사건인데 정부가 뭔 잘못했냐. 근데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원인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국정조사 등에서 밝히지만 못했을 뿐이죠. 대통령실 이전 첫 번째, 두 번째 마약 수사예요. 마약 수사죠. 그 두 가지를 하느라고 그 많은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해년마다 있던 행사가 왜 그 윤석열 취임한 그 해만 없었을까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여러 번 만났어요. 저분들을. 지금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던 저 장면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단식을 하셨고요. 그때 또 이재명 대표 가셨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 또 오셨고요. 수도 없이 많은 서로 간에 지금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죠.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예를 갖춰서 사과해야 된다. 지금 그거 할 일은 없잖아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제대로 된 사과.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이 유가족 분들하고 저런 걸 하는 게 일종의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기억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같은 거거든요. 하는 게 정책인 거예요. 이런 게 민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민생에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게 있지만 이런 게 민생이라는 거야. 없이 사는 보통의 서민들이 자식들을 국가의 잘못으로 잃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수도 없이 사과하고 이분들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죠.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부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각자 도생을 해야 되고 정말 살기 너무 힘들어진 세상이 됐다라고 느끼게 된 게 바로 12구 참사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가장 그 큰 분노는 뭐였냐면 여러분들도 기억나시겠지만 정말 윤석열 정부가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지만 그중에 우리는 참사를 그들은 사고라고 불렀고 희생자를 그들은 사망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단편적인 모습만 보더라도 아 국가는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공포감을 느끼게 된 거죠. 지금 29일 날 오후 5시에 서울광장에서 일주기 추모대회가 열려요. 그나마 오세훈은 윤석열보다 낫다만 그래서 저 행사의 의미 때문에 서울광장을 열어줬다고 해요. 윤석열은 저 오세훈만도 못한 그런 인간인데 여러분 한번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집회 나가시거나 그러실 때
저 서울광장 모퉁이에 있는 저 분향소 가보셨습니까? 실제로요, 159명을 영정으로 쫙 보잖아요. 소름 끼칩니다. 저렇게 많은 숫자가 참사로 희생됐다고? 세월호 사건은 그 2배 줬다. 304명. 그래서 이제 그 유가족 분들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윤석열한테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 참석하기를 공개 제안을 했었거든요. 물론 오늘 단칼에 잘랐죠. 정치 대회라서 안 간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인간 진짜 아유. 이번 추모 대회는 이태원 그 참사 유가족들이 주최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 그에 한 협조하는 단체로 참여하는 것인데 마치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처럼 이유를 들면서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전히 반성할 줄 모르는 모습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국민들한테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너무 우습게 하는 겁니다. 정말 역겨운 거는 참사가 나자마자 그 다음날 가가지고 알지도 모르면서 여기서 다 뭐 압사당했다고 뇌진탕은 없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자가 서울광장에다가 영정도 위패도 없는 분향소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추모라는 글자가 없는 까만 리본 들고 나와서 매일 출퇴근하는 꽃무덤에 미친. 아유. 목례하는. 그래서 유가족 분들이 용산 대통령실 가서 아까 본 사진처럼 대통령 오시라고 전달을 해드린 거고 오늘 나온 답은 야당 추모하는 정치 집회라서 안 간다 이런 겁니다. 정치 집회입니까? 그래서 다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리 비워놓겠다 오시라. 이게 종교적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게 할 짓이에요? 자기 정권 하에서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와주는 게 정상적인 거지. 참여하는 마음에서라도. 어디 독재자 장례식 뭐 추도식에는 뻥뻥 가면서 이게 민생 아니면 뭡니까? 천륜, 일륜을 말할 것도 아니고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도 이 참사 1주기 시민 추모대회에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10월 29일 일요일 오후 5시인데요.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주기 밑에 오른쪽에 밑에 박스 보이시잖아요. 1주기 시민 추모대회 추진위원회에 가입해 주세요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에 1만 원 이상 납부 시에 자동 가입돼요. 추진위원. 1주기 시민 추모대회 추진위원. 그 부분만 확대 좀 시켜봐요. 그 부분만. 여기 여러분들이 카카오뱅크로 7979-73-98201- 이 예금주는 심규협 1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모임통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10,000원 이상씩만 보내주시면 추진위원이 되시면서 역사적 시대적 아픔에 내가 공감했다라는 여러분들의 좀 뜻을 좀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1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시고 계속 여기에 매달려 계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청에 있는 분향소도 서울시에서 허락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1억이 넘는 그 돈을 내라고 청구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다 못 내고 계시는데 이번 가입하시는 거는 추모대회에 대한 것만이니까 좀 많이 가입해 주시면 이게 좋겠습니다. 나랍니까? 예. 이게 말이 돼? 어쩌면 똑같은 참사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도 사실은 진상규명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진상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증거인멸이 많이 됐고, 그리고 났더니 이태원 참사가 나고 연이어서 뭐 오송 참사, 해병대 최상병 사건 이게 계속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거죠. 기억하라는 말이 그때 무슨 참사가 있었어가 아니라 그 기억을 바탕으로 국가는 훨씬 더 그런 위험이 없는 국가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윤석열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상민 탄핵 하나 못 시키는 나라가 돼버린 거잖아요. 수국 꼴통들 새끼들 때문에 책임자 하나가 지금 그러니까 이태원 12.9 참사가 일어나서 스스로 물러난 자가 있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실체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억은 어둠을 이기고 연대는 상처를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조회수 하나, 여기 추진위원 하나
책 판매 하나에 조금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계좌번호 한 번만 더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고요. 7979-73-98201 예금주 심규협님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저거를 이렇게 차라리 해드릴게요. 조그맣게 앞에 저 판넬들 옆에 지금 저 꽃나무 2개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작게 띄워드릴게요. 방송 내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들 이럴 때라도 연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1년 뭐 365일 이 이야기만 할 수는 없지만 일주기 다가왔을 때 국가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로 갈게요.